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가가지고 변호사한테 탁 맡겨가지고 하겠지만, 변호사한테 맡기기에 금액이 크지 않거나 또는 대여금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좀 부족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돈은 안 주니까 소송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여금 소송하는 게 쉽습니까? 대여금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소송 자체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또 소장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 드릴게요. 25년간 2000여 건의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소송에서 돈 빌려준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걸 승소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냥 돈 빌려줬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난 빌린 적 없다 이래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증거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되는 사항을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를 챙기셔야 돼요. 첫째,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에 관한 서면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죠?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그 다음에 언제 빌려주고 언제 갚을 것이며 이자는 얼마고 금액은 얼마를 빌려준다는 차용증이 있으면 그런 문서, 그런 카톡 이런 거 있으면 좋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 내가 차용증이 있는데 돈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돈을 갚아라 라고 하면 상대방이 차용증 썼다가 네가 돈을 안 빌려줬지 않느냐. 그죠? 돈 나한테 줬다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차용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이 입금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려줬다는 걸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주고 난 다음에 100만 원 받은 거 잘 받았느냐 그러면 내 언니 뭐 이번 달에 꼭 갚을게요 뭐 이렇게라던 거라든지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판사님이 보기에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빌려줬구나 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돈을 갚을 날이 지나야 됩니다. 상대방에서 아직 갚을 날 안 됐습니다. 법률상 용어로 변제기라고 하는데 변제기가 안 지났습니다 라고 반박을 하면 소송에서 패소해요. 그래서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라든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변제기일을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죠? 또는 구두라든지 말로 해가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문자, 카톡. 야, 지난달까지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 그러면 언니 이번까지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변호사들이 의뢰인들로부터 말씀을 나누고 서류를 입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소송을 해야 되는 나홀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자, 그러면 나홀로 소송을 내가 한다. 그러면 소송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소장을 작성하고 또 법원에 접수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소장을 작성해 가지고 법원에서 상대방한테 보냈더니만 상대방이 반박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꼭 갚을게요.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반박을 하면 어떻게 하죠? 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우리가 또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서로가 준비서면이라는 것도 내고 증거도 제출하면서 서로 공방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변론기일이라는 게 지정돼 가지고 법원을 가게 되는데 법원에 가서는 처음 가는 법정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재판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판사님 멀뚱멀뚱하게 뭐 원고 뭐 더 할 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밤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보면 분명히 그때 누군가 들었는데 아니면 어디다가 뭔가를 알아보면 이 사람이 돈을 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또는 필적 감정이라든지 도장을 감정을 하면 저 사람이 직접 써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라는 거를 속으로만 알고 증거 신청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판사님이 이걸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쪽에다가 이것도 신청하시죠, 이거 반박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한두 개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쭉 넣어놨습니다. R119 시효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나홀로 소송이 있는 그 중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클릭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대여금 소송에 관련된 게 안내가 있고 밑에 내려가면 영상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놨는데 일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본적인 상석하고 그 다음에 대여금 소송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지고 이제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 중에 2번, 3번 항목도 있는데 빠뜨린 겁니다. 시간상 소장은 기본형으로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약간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다 세밀하게 넣어놨어요, 영상으로. 그럼 그걸 보고 기본형을 소장으로 되어 있는 한글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내 경우에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금방 몇 개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증거도 어떻게 하는지도 다 쓰시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소장이 의외로 송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라는 걸 내려와요. 그랬을 적에는 또 어떻게 하고 주소보정서는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공지송달로 해야 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지 등등에 관해서 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낼 경우는 답변서가 이래 가지고 날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또 반박하는지도 유형에 따라 가지고 쭉 다 써놨습니다. 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유형이 100% 깡맞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내용으로 얼마든지 신청을 하고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답변서가 주고받고 준비서면이 왔다 가고 하는 다음에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종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 촉탁, 사실조회 신청 이거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법정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벌써 동영상이 120번대의 동영상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놨고 항소심 그 다음에 또 상고심 대법원까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넣어놨으니까 한번 꼭 보시고 조그만한 돈으로 서버 비용 가지고도 잘 안 되는 이런 비용 가지고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리니까 보시고 한번 충분히 나홀로 소송을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국토 홈페이지로 오시면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